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안 짰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제가 대기업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최고의 기업이나 최선의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대기업이 아닌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마다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기업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다닐지 행복한지는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답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남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대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한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기업에 입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멋지다, 저 두 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셨고 본인의 가고 싶은 길을 찾아서 분명히 또 그 회사 안에서도 충분히 성장하는 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도 뽑고 싶네요. 네. 아, 그래요? 정말 훌륭합니다. 나라도 네. 뽑고 싶다. 네. 그런데 그 배달의 민족 이 야식 앱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근데 너무 궁금해. 혹시 입사하기 전에 그 배민 앱을 통해서 많이 음식을 시켜 드셨나요? 사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가장 많이 시키시는 분. 네.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저의 이제 레벨이 턱없이 낮기는 했어요. 저는 음식을 많이 시키는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브랜딩 관점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거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에 오는 순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입사 이후에 많이 먹게 되는군요. 깨알 자랑. 네. 그 혹시 계산은 그 선배들이나 임원분들이 대신 해주시나요? 음식 값은? 요즘에는 이제 토스가 되게 잘 돼 있어서요. 네. 앞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가 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워라벨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저는 워라벨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이 나를 지배하느냐, 네, 오. 일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 네. 아니면 내가 일을 지배하느냐.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좀 볼 때 단순히 이것이 뭐 근무를 조금 덜 할 수 있대. 회사 가니까 맨날 야식을 준대. 간식을 막 쌓아놓고 있대. 이런 거에서 워라밸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일에 치여서 살았으면 살짝만 균형을 이야기해도 이게 절반의 5대5의 균형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우와 그런 것도 있어라고 생각할 네. 만큼 어떻게 보면 5대5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비중을 둔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의 취업에 관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발소 첫 번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아한 형제들이랑 메디톡스 두 기업에 근무하시는 신입사원분들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워라벨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덜 한다, 뭐 근무 시간이 짧다 이런 개념에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원 쌤이 저를 굉장히 애타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도 말 좀 하자. 막 오늘 이렇게. 지금 마이크는 들고 있지만 말 입을 안 떼지 시켜줘도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원 쌤 말안 마이크가 시켜줘서 꺼져 있는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라는 그런 정은- 눈빛이었는데. 네, 네. 정원 쌤이 생각하시는 워라벨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문자 그대로 워라벨이겠지만 저는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밖에 우리 후배분들이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써놓은 걸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네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워라밸에 대해서 그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새벽 6시 40분에 새벽 강의를 시작을 해서 8시 10분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회사로 가시죠. 회사로 가시고 저는 이제 아침을 먹고 다시 이제 10시에 또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찜질방 가서 잠깐 자고 그리고 이제 저녁 수업을 시작하면 또 6시부터 또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힘들어 가지고 제가 많이 안 하고 EBS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림의 떡, 언감생심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하기 위해서 산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감이 사실 잘 안 되고 상상 속의 동물 용 같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낙하산이나 가능할 네, 이야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아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정말 세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요즘 청년들이 너무 현명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인간은 진화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워- 인사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워라밸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네, 있을까요? 늘 그 우리 EBS 이발소 할 때마다 제가 오디언스가 한쪽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국내 인사 전문가들의 그리고 국내 CEO들입니다. 저는 그 CEO들에게 강의하고 책 쓰고 이런 사람인데요. 생각만큼 CEO들이 여기 계신 사람들을 사람답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워라밸에 대한 측면도 그분들도 좀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워라밸에 대한 접근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양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시간의 양이 아니고 시간의 질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워라밸을 하느냐? 우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 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이 있고 하나는 제 개인 생활을 포함한 가정생활이 있는데 양쪽의 두 바퀴가 공이 똑같은 크기로 커져야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생활에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워라밸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시간의 양으로만 측정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섬으로 생각해서 한쪽을 포기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우란 얘기냐? 이런 고정관념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회생활에서의 시간은 시간의 퀄리티예요. 시간의 질. 그리고 가정은 시간의 양입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두 회사 워라밸을 잘한다고 하는 두 회사가 왔지만 그러면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저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안 나가느냐? 나갈 거란 말이에요. 퇴사자가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워라밸은 회사가 터만 닦아주는 거지 누가 만드는 거냐?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내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워라밸이 안 되느냐? 회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신 분들이 지금 워라밸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죠. 지금 나는 워라밸이고 뭐고 간에 일단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자신감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건진 씨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내에서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회사를 가더라도 워라밸을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국내 외국계 기업 인사 담당 임원을 했는데요. 저도 이런 제도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죠.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정말 타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럽게 갖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퇴근 때 내가 뭘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 4.5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 먼저는 얘기를 뭐냐면 지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거냐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성과 내는 거지 밤 10시 11시까지 있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업관을 보시고 내가 찾는 직업도 그렇게 찾는 게 좀 빠를 거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워라밸 지금 내가 들어가기 바쁜데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워라밸이고 나발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실 것 분명한 같아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워라밸에 대한 추세는 앞으로 국내 들어온 지 한 22년 됐는데 아직까지 워라밸이 잘 돼 있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회사도 노력을 했지만
회사가 노력한 것 미만으로도 실제로 직장인들이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세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직업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지금 당장 삶을 살아도 이 생각을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젠가 취직됩니다. 예, 되는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평생 직업으로 즐길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번 했네요. 야, 아니 네. 멋진 강연을 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좀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많고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반성하게 되는 게 저도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네.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네. 굉장히 너덜너덜해질 네. 때까지 저희가 그렇죠. 제가 아주 가시가 남을 때까지 다 물어뜯겼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구했던 삶이 워라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워알못이에요. 예, 이 밸런스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네. 또 여기 교직원으로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취직을 새롭게 한 이유가 아나운서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거의 한 1년, 2년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고 시험을 보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당연히 내가 시간을 잘 쪼개 쓸 수 있고 워라벨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순간이 되니까 라이프는 엄청 커졌는데 워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방송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난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밤 11시, 12시에 퇴근을 하던 사람인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빡빡하지 않아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60대에서 70대를 향하면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사 뭐 있어?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했고, 근데 결국 삶의 과정을 찾아가고 본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결국 누군가는 30년, 40년을 걸려서 얻게 된 그 이치를, 깨달음을 우리 청년들이 뭔가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멋있고 가장 빛날 때 이걸 좀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그러니까 왜 저는 개그맨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공채 개그맨이 되면 거의 오전 뭐 6시 혹은 9시부터 뭐 출근을 해서 6시, 9시까지 12시간 거의 근무로 따진다면 더 훨씬 더 넘는 아이디어 회의까지 하면 거의 등만 대면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짜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워라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았고 그 안에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내가 행복함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워라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마치 말하는 게 12시간 근무를 시키는 여기 회사는 워라벨이 아니군이 아니라 네. 본인을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워라벨이 기업과 제도로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단 결국에는 나 자신이 원하는 워라벨이 뭘까? 내가 그 균형 안에서 내 라이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현장에 와주신 취준생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네.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좀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어요. 예. 많이 지쳐가지고 제가 개그맨이다 보니까 직업병을 못 버려서 상황극을 좀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이희경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캥한 눈이 많이 질비해 있는 중앙대 100주년 기념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제정신인 분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이분들 가운데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취업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부담을 갖고 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지나갈 때마다 더러운 사람처럼 지금 저를 굉장히 외면하고 계시거든요. 역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또 피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 물어볼까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예. 취업에 관한 질문도 네. 좋고요. 아니면 인사 관리 전문가분도 계시고 또 토익 1타 강사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게요. 예, 참가번호 28번. 예. 참가번호 28번 행운권 28번을 뽑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이 되고 있나요? 아직 제가 취업이랑은 좀 거리가 먼 학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 거리가 멀다면 한 중1 정도? 아니 그 정도 이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막연한 불안함이나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 조언들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경 씨, 알겠습니다. 저쪽에 질문 있으시나? 손을 들었어요. 네. 세상에 제가 드디어 찾던 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예. 질문하시는 분께 네.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죠. 블루투스 스피커, 오. 네, 3만 원 상당의 해피 기프트 카드, 오. 영화 예매권, 보조 배터리 등등이 들어있는 이발소 복불복 쇼핑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저도 좋아요. 질문하면 안 됩니까? 일단 어. 자기 소개 네, 먼저 좀 일단- 들어볼게요. 네, 저분한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오여경입니다. 네, 여경님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다면은요? 저는 사실 그 우아한 형제들의 이수지 신입사원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언니이신데 안 그래도 지금 처음 본 사람처럼 반응을 하셨어요. 방송 욕심 있으시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개인 SNS를 통해서 우아한 형제들의 이제 취업이 되신 걸 보고 좀 궁금한 점들도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언니가 나오셔서 굉장히 반갑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그동안에 이제 콘텐츠 기획 쪽으로 인턴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브랜드 기획 쪽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그러한 기획에서 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그 중요한 점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또 입사하실 때 어떻게 어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브랜딩 마케터라고 말을 하기가 이제 조금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저도 일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그냥 프리랜서로 작업을 할 때도 있었고, 지금 회사에서 뭐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있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배웠던 거는 저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할 때도 있고, 직접 기획을 할 때가 많으니까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제 생각이랑 다 동일하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거를 오픈을 했을 때 주로 보게 되는 뭐 소비자나 아니면 대중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을 때 내 생각만을 고집을 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각이 무엇일까?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입사를 할 때 면접장에서 과제를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사전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가 배달의 민족
이전에 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너라면 어떻게 디벨롭을 해서 새로운 캠페인을 보여줄래?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때도 제가 만들고 싶은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제가 또 우리 잘생긴 우리 남자 하구님께 한번 다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김홍일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 이수진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브랜딩이나 이런데 디자인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계열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고민되는 점이 이제 개인적인 그 성취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보통 이제 신입 사원들에게는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결정권이 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도에서 그 양세형님께서 이제 그 똑똑똑 실례합니다 그걸 제안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제품으로 이제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방송이고 이제 개그맨 양세형이라서 이게 약간 이슈처럼 가능히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신입사원 양그레였어도 이게 이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회사의 분위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리합니다. 네, 신입사원이어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면접 때 사전 과제를 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치물리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네. 그 콘텐츠가 이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만약에 신입사원이라서 반영이 안 됐다면은 그대로 묻혀버릴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디벨롭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면접장에서도.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회사 안에서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에 팬클럽 분들께 제공할 만한 콘텐츠들을 제가 좀 담당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요. 그 기회를 잡고자 노력을 하신다면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그레여서 그런 건 아니었군요. 저기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수지 씨한테 그런 걸 이제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건 과거에 혹시 뭐 덕질 경험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예리하시네요. 혹시 그런 것도 면접 과정에서 어필이 좀 됐나요?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일상에서 막 잃고 해제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팬이다, 정말 열렬히 덕질을 한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사실 기업 면접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포트폴리오에다 냈었고 그 부분을 되게 재밌게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저를 보면은 누구누구의 팬이다, 쟤 진짜 걔 너무 좋아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게 저의 일종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팬클럽에 굿즈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 팬클럽 경험 정말 많은 애야, 쟤한테 맡기면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희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만나볼까요? 네. 지금 제 시야에 1분 단으로 한 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네요. 지금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죄송합니다. 1분 단, 주시기 2분 단, 바랍니다. 3분 단, 4분 단 저에게는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는 경영학부생 이진엽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다면은요?
이건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기업의 단점 중 하나가 이른 퇴직이라든지 아무래도 불안한 고용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것들 때문에 취준생들은 공기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사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그 고용 상태를 때문에 퇴직 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신입사원들 분들께는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렸을 때 이후에 어떤 삶을 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또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제가 먼저 대답해드리면, 근데 이 질문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왜냐면 저는 아직 신입사원 이제 3개월 차라서 아직 수습 기간이 안 끝나서 네. 회사에서 이제 수습 기간에 이제 그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예, 수습을 제 통과하지 뒤에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웃으셨어요? 오늘 여기 회사 관계자분 나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회사 관계자분 나와 계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딱 근데 어디 들어와서 딱 퇴직해서 이직한다는 생각보다 일단은 저 신입사원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적응을 우선 먼저 하고 그래도 최대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직무를 조금은 부딪혀 봐야 이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지한 고민은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지 씨의 대답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셌죠? 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그럴까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퇴직 후의 삶과 그리고 이직 아니요 이 질문이 어렵다면은 보통 일이 끝나고 나신 후에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이 힘든 고난을 겪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갑자기 질문을 그렇게 좀 유연하게 바꿔주셨네요. 예. 그 질문으로 네.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앞서서 워라밸을 얘기할 때 그 밸런스를 맞추는 법 자체를 모르면은 그거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회사의 워라밸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워라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심점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킹을 하면서 얻는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정보들을 제 라이프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다시 그 라이프가 발전이 되면 그걸 또다시 워킹에 적용을 하고 이런 식이 가능했던 게 바로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마다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데 뭐 스터디를 가거나 글 모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 안에서 같이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글을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가 워라밸이 잘 돼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약간 볼일 보고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의 석연치 않은 리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지금 취준생이시죠? 네. 입사되고 나서 퇴직 후에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고향에 산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펜션도 짓고 양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나 진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게. 근데 뭔가 본인의 또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와, 멋지다. 이 두 분 얘기에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늘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요. 외국은 정년퇴직을 하면 크루즈 타죠. 근데 우리는 정년퇴직을 하면 휴지주로 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 세이프티넷이 사회적 소셜 세이프티넷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하나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공기업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 계신 분들한테 돌팔매를 말지 모르겠지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나와서 한 20년을 헛된 인생 보내신 분들이 적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어댑터빌리티를 얘기했는데 그 안에는 뭐냐면 내가 적어도 80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내가 뭘 할까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지금 이 두 분들 얘기도 뭐냐면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은 거거든요. 이 직업을 80까지 갈 수 있을 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40대 50대 분들한테 강연을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밑바닥부터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접근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거는 전부 경험이 없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내 잡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80세까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거는 제 책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평생 할 일을 찾아야 하니까 네. 정말 내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오늘 그만두려고 했는데 질문을 이분의 뜨거운 레이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질문 마지막 더 딱 한 분만 받아볼게요. 받아볼게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대학교 3학년까지 수료했고요. 이제 휴학을 하려고 생각 중인 지종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길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럼 길면은 마이크를 좀 들어보세요. 원래는 중앙도서관에 있다가 그 붙은 홍보 포스터를 보고 친구랑 같이 왔어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고 쿨하게 떨어지고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아까 인사관리 전문가님의 어떤 말을 듣고 계속 그게 맴돌아서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공인회계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저를 흔들었던 게 공인회계사에서 뭐 회계 전문가가 돼야지라기보다는 경영, 경제, 뭐 회계, 세법, 상법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어서 이게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하든 다른 길을 가든 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준비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롭게 뛰어들었는데 약 1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같은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평균 수험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인 이 시험을 어떤 자격증 하나만 믿고 내가 아직 뭘 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뛰어든 게 지금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고 있는 저한테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인사관리 전문가님의 생각을 조금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만족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이 있어야 반드시 그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 있죠.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잡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적성에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게 천직이다라고 하면 그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들으면서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CPA 공부를 하면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전략인데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지금 두 분들은 뭐냐면 상대 즉 들어갈 기업에 대한 연구를 했고 아까 우리 특히 건진 씨 얘기가 이 기업에서만 듣고 싶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CPA를 하신다고 하는 게 타깃이 매여하면 제가 들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 얘기만 듣고 이렇게 외람되게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취업에 도움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보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CPA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여전히 스펙을 찾아 길을 떠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략은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모르는 게 상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업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수도 없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시각하고 너무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취업 전쟁에서 적은 누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적은 누굴까요? 그 좁아터진 취업을 얻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겠는데 적은 누굴까요? 취업 준비생들의 적은 누굴까요? 나 자신? 전 철학적인 거고요. 경력 사원들. 정확한 대답은 지금 이태원 아나운서입니다. 경력 사원이에요. 저희 경력 방송을 사원을 들으면 알 수 여기 있습니다. 계신 분들의 직업 수 자체가 준 게 아니고 기업이 경력 사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사원이 여기 계신 분들의 적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맞아요. 경력 사원을 왜 뽑는지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력 사원이지.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경력이 없는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디예요? 제 책에. 농담이 아니고 경력 사원을 기업은 뽑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업은 경력 사원을 뽑고 싶지 취준생 뽑고 싶지 않습니다. 왜? 기업은 투자 대비 아웃풋을 원하는데 취준생들에게 아웃풋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한 분 빠이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히 경력 사원을 타겟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경력이 없다. 그러면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게 전략을 짜는데 크게 아웃라인이라 좀 얻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발소를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정확히 6회차에 이 내용이 저희가 또 나오니까요. 네. 여러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은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6회차에 그 삼땡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셨던 네. 회계사분이 출연을 하셨죠, 직접. 그래서 회계사 회계 그러니까 재무관리 똑같은 분야. 얘기했죠? 네, 저처럼? 정말 똑같은 질문이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발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깊숙하게 다 이야기를 나누지 네. 못해서 저희가 또 질문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질문 지금 하신 분들 앞쪽으로 좀 네, 나와주시겠어요? 저희가 하나씩 저희가 크게 관여하지 네. 않을 테니까요. 몰래 슬금슬금 나오세요. 와서 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네. 선물 하나씩 랜덤이니까요.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선물들 탈탈 털어서 여러분께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발소 21번째 영업 중앙대학교에서 한국경제 잡 콘서트로 함께했는데요. 저희도 공개 방송은 오늘 같이 하는 게 처음이라 네. 예,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호응을 위해서 저희가 네. 오바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박희찬 선생님과 같이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로서 나중에 후배들에게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게 꿈인데 이렇게 잠시나마 모교로 돌아와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수지 씨는요? 저도 몇 개월 전까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랑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다시금 취업 준비생 때를 생각을 하면서 좀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력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방송 소재로 채택을 해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아주 메이크오버. 깔끔하게 메이크오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력서 어떻게 보내면 되죠, 정훈 쌤? 네, 저희 그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 EBS 그다음에 resume 하시고요 @naver.com 하시면 되고요. EBS랑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공지사항에서 또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계 항공사 취업이라든지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PD 준비하시는 분, 금융권 취업을 원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공기업 취업 원하시는 분들의 이력서를 지금 저희가 또 특별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취업 준비생들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영어 이력서도 혹시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영어 이력서 네,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즌 2 준비할 때는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도 코칭을 좀 해드릴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신 거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봐도 전문가들을 되나요? 네? 알아봐. 인샬라. 예, 알겠습니다. 되는 걸로. 네, 우리 그래서- 정원 쌤이 또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캐나다에서. 네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코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이발소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는 소감 안 물어보세요? 소감. 네, 지금 5분 안에 나가야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우리 마음이 다 전달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력서 많이들 보내주세요. 보면 진짜 그 기업체에서 보는 시각으로 안 쓴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돈 들여서 내가 컨설팅 받아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뭐 블로그, 홈페이지 찾아다니면서 내가 여기에 몇십만 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내가 돈을 쓰면서까지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시간 또 네. 마무리를 지어야죠. 네, 이력서 소환해 주신 분들께는 EBS 토목달에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이발소 영업은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